4경기 만에 크리스탈 팰리스를 잡았습니다. 모든 득점 장면이 놀라웠던 경기였습니다. 그중 가장 놀라웠던 건 무노즈의 득점. 우드먼이 상대 공격수와 1대1 찬스에서 선방에 성공하였지만 무릎에 이상을 느꼈고 바로 손을 들어 상태가 좋지 않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심판은 경기를 멈추지 않았고 무노즈는 그대로 공을 골대 안으로 집어넣었네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나약하기에 할 수 있던 선택입니다. 작년 서로를 위해 가드 오브 아너를 하던 낭만은 어디 가고 스포츠맨십이 결여된 무노즈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공으로 무노즈 헤드샷 맞았던데 아이 꼬셔라. 아무튼 리버풀 선수들의 활약에 눈이 즐거웠던 경기입니다. 특히 우드먼, 알리송과 마마레의 부상으로 선발 출전한 우드먼이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습니다. 선방이면 선방, 골킥이면 골킥. 알리송의 이적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지금 빠르면 내년 혹은 내후년의 선발 골키퍼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골 장면을 다시 보면 라이브로 볼 때 소리 지를 뻔했습니다. 게임에서도 구현하기 힘들 거예요. 메갈의 슛을 이삭의 순두부 터치로 잡아놓으니 골키퍼는 이미 속아서 넘어졌고요. 그 다음 땅으로 차는 발리는 골키퍼 절대 못 막습니다. 여러분들은 빗 맞았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 아스날의 외질이 땅으로 차는 발리로 골을 좀 넣었어요. 이삭도 일부러 땅을 맞춰서 골을 넣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커존이 싸지른 코너킥에서 커존의 어시로 골이 나왔어요. 정말 그 헤딩은 어떻게 막은 건지 우드먼 예뻐 죽겠고요. 커존의 날카로운 패스에 로버트슨의 날카로운 역습, 아마 리버풀에서 넣는 마지막 득점일 텐데 괜시리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지막 비르치의 골의 어시도 메갈이었더라고요. 저 작은 키로 열심히 등딱을 하던데 메갈은 박스 안에서 은근 피지컬 싸움을 잘하는 듯 싶습니다. 그리고 비르치의 멋진 아웃프론트 마무리. 장면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내년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선수입니다. 올 시즌 4번을 만나 드디어 이겼지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승리를 챙겼습니다. 맨유가 3위로 61점, 리버풀과 야동이 58점으로 4위, 5위에 위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곧 노스 웨스트 더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5위까지 챔피언스 리그를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리버풀이 전 경기를 지는 것이 아닌 이상 챔스 진출은 안정적이라고 보이지만 이 경기는 꼭 이겨야만 하는 경기입니다. 시즌을 3위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2025년 10월 20일 우리는 이날 안필드에서 맨유를 상대로 1대2로 졌습니다. 리버풀 팬이 되어서 정말 지기 싫은 팀이 두 팀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에버턴과 맨유. 특히 저번 노스웨스트 더비에서 78분에 동점골을 넣고 84분에 다시 역전골을 먹히며 안필드 극장에서 맨유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줬는데요. 우리의 최고의 무대인 안필드에 제일 지기 싫은 적을 주인공으로 만들었다니 경기 끝나고 정말 부들부들거렸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리버풀이 무너지기 시작했으니 6개월이 지난 지금 맨유를 짓밟고 다시금 리버풀의 부활을 선포할 때입니다. 맨유 홈에서 하는 경기인 만큼 이번 OT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돼보길 바랍니다. 게다가 올 시즌 최악의 기록을 갱신했죠. 맨시티에게 98년 만에 더블. 클로프 시절 그 어떤 팀도 리버풀에게 더블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맨유에게 15-16 시즌 더블을 당했지만 첫 경기가 로저스였던 것을 감안했을 때 단 한 번도 없죠. 만약 이번 경기에서 진다면 맨유에게 10년 만에 더블을 당하는 것이고 맨체스터 두 팀에게 모두 진 기록은 지금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예전입니다. 아무리 올 시즌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오명을 쌓을 순 없습니다. 고로 맨유는 꼭 이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캐릭이 부임하고 맨유가 잘 나갔던 이유 중 하나는 일주일에 한 경기를 했습니다. 3주에 한 경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체력적 우위와 훈련 시간이 확보되어 있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맨유. 이제 리버풀도 같은 상황입니다. 리그를 제외하고 모든 컵에서 떨어지며 크펠전 이후로 우리도 풀로 쉬었습니다. 8일을 쉬고 하는 경기인 만큼 리버풀의 에너지 레벨도 최상이고 이제 남은 건 선수 개개인의 폼과 감독의 전략 전술 능력입니다. 캐릭이 아무리 폼이 좋아도 슬롯은 리그 우승을 한 감독입니다. EPL에서만 한 것도 아니고 다른 리그에서도 챔피언을 먹고 온 감독입니다. 고로 못 이기면 유임이고 나발이고 대가리를 슬롯 유임이 확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올 시즌 슬롯이 보여준 경기에 대한 불만족과 감독 매물 중에 알론소가 등장하면서 수많은 컵들의 분노가 슬롯 경지를 외치게 되었는데요. 저 역시 알론소를 보내고 슬롯으로 가는 것이 아쉽지만 슬롯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도 옳은 판단으로 보입니다. 슬롯은 확실하게 능력이 있는 감독입니다. 확고한 빌드업 구조를 갖고 있고 상대가 그에 따라 대응하면 새로운 전략 전술로 다시 대응을 잘하는 감독입니다. 특히 상대를 분석하는 능력이 좋아 슬롯볼을 경험한 선수들은 슬롯이 말하는 대로 됐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한답니다. 올 시즌 8천억 원을 더한 스쿼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24-25 시즌보다 더 안 좋은 스쿼드를 가지고 운영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방 빌드업 자원의 부재와 윙의 부재로 슬롯볼의 핵심인 측면의 기동력에 문제가 심각해졌고 자연스럽게 공격의 날카로움 그리고 압박 효율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8천억 원을 쓰고도 더 써야 하는 현실이 개빡치는 포인트이지만 리빌딩이 필요한 팀인 만큼 팬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열띤 응원을 보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고 있을 때 응원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도 응원하지 마라. 빌 샹클레의 말처럼 팬이라면 언제 어디서 한결같은 응원을 보내줘야겠죠. 슬롯과 함께 보낸 괴롭던 이번 시즌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노스웨스트 더비부터 박살내고 2627 시즌을 이야기해보죠. 맨유 딱대, 지면 슬박이 너도 딱대.